서지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9월 5일 서지컬 세미나 저희 발표자 두 분 계시고요. 먼저 2년차 신현추 선생님께서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 Depending on SLC 6A14 Expression in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에 대해서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의 지도교수를 맡은 간담체외과 김형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프로그램 모두 녹화되고 있어 추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 동안 질문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질문을 모아 연자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디렉터 박준성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준성 교수님. 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학기 첫 번째 서지컬 세미나입니다. 일단은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자 신현수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2년차 신현수입니다. 저는 SLC614의 발현율에 따른 판크레틱 덕탈 아데노칼시노마의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서에서 캔서 메타볼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캔서 메타볼리즘은 글라이콜라이시스와 TCA에 초점이 맞춰져 과거에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캔서 에너지 소스로 글루코스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도 캔서의 그로스와 메타스테시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중 글루타민은 DNA, RNA 합성의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캔서 메타볼리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캔서 세포의 글루타민 사용이 증가하면 에너지 호흡이 증가하고 암세포의 대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LC 트랜스포터는 세포막에 있는 아미노산 수성체입니다. SLC는 총 450개의 패밀리가 있는데 세포막에서 세포 내부와 외부로 필수 성분, 세포 대사 산물, 약물 성분 등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약 400종류의 생물 개체의 필수 구성인자입니다. 그중 SLC614가 가장 광범위한 셀렉티비티를 보이며 글루타민뿐만 아니라 다른 메타볼라이트도 통과하는 중요한 수성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널은 2016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파마콜로지에 SLC614를 췌장암의 치료 타겟으로 보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왼쪽 도표 A는 한 사람의 췌장 조직, 췌장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SLC614 mRNA 발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 모두 튜머 조직에서 노멀 조직에 비해 발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B는 매칭이 되지 않은 세 개의 노멀 티슈와 세 개의 튜머 티슈를 비교한 것으로 이 두 표를 통해 SLC614가 판크레아틱 캔서 조직에서 발현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마우스에게 인비보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로 SLC614의 제네틱 이넥티베이션이 췌장암의 증식을 줄일지 본 연구입니다. 아래에 있는 shRNA가 SLC614를 이넥티베이션한 그룹이고 위는 벡터 컨트롤 그룹으로 아래 제네틱 이넥티베이션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튜머 볼륨이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널은 2017년 12월에 AAPS에 발표된 논문으로 총 12개의 암 중에서 SLC614의 발현율을 비교했을 때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가장 발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판크레아틱 캔서 중에서는 발현율이 낮은 그룹이 오버롤 서바이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미노산 수성체가 필수 성분을 운반하며 암세포의 증식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중 SLC614가 가장 광범위한 셀렉티비티를 보이며 글루타민뿐만 아니라 다른 메타볼라이트도 통과하는 중요한 수성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LC614의 발현율에 따른 판크레아틱 덕탈 아데노칼시노마의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강남 세브란스에서 199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총 129명에게 튜머 마이크로 어레이를 시행하였고 PDAC가 아닌 6명, 팔로우 로스 등 환자 11명을 제외한 112명을 분석했습니다. 환자들의 면역 조직 화학 염색 검사를 진행해서 그레이드 1, 2는 로우로, 그레이드 3를 하이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환자 조직으로 qPCR, PCR, 웨스턴 블롯을 시행한 결과로 노멀 조직에 비해서 튜머셀의 SLC614가
RNA뿐만 아니라 프로테인에서도 발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표는 환자들의 특성과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한 표로 BMI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반면 오퍼레이션 종류, 타임, 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환자들의 병리학적 결과를 비교한 표로 TNM 스테이징, 림프바스큘러, 페리뉴럴 인베이전, 셀 디퍼런시에이션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별량, 다별량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버롤 서바이벌,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해서 단별량 분석을 한 표입니다. R1 리섹션이 OS, RFS의 R0보다 약 2배 정도 리스크가 높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림프노드 스테이지, 페리뉴럴 인베이전 여부, 튜머 스테이징과 디퍼런시에이션도 리스크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해서 다별량 분석을 한 표로 보시다시피 유의미한 위험 인자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림프노드 스테이징이 높을수록 약 2배, 튜머 스테이지 2 이상일 때도 2배 이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카플란-마이언 모델을 이용해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오버롤 서바이벌을 비교하였고 DFS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OS에서는 SLC 로우 그룹이 하이 그룹 익스프레션보다 더 높은 생존율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로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오버롤 서바이벌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TCGA 데이터를 사용해서 SLC 614의 익스프레션 레벨에 따른 생존율 분석을 해보았을 때 발현율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생존율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표는 저희 데이터로 네오케모를 받지 않은 R0 환자분 중에서 어주반트 케모를 시행한 그룹에서 시행한 멀티베리트 아날라이시스입니다. SLC 그룹에 따라 2배 이상 오버롤 서바이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SLC 614에 따른 췌장암 환자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SLC 614의 발현율이 높은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SLC 614가 췌장암의 새로운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타겟으로 한 항암제가 췌장암의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그러시면 일단은요. 제가 그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암에서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이러한 글루코즈 메타볼리즘뿐만 아니라 이런 리피드, 그다음에 글루타민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논문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 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동물 실험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전에 신현수 선생님, 저희 TME 블럭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면역 염색을 해서 우리 병리 남재 교수님이 면역 염색을 봐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클리니컬하게 뭐 실험에서는 뭐 되게 좋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클리니컬하게 좋게 안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랩을 위한 거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신현수 선생이 환자들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대훈 교수님께서 질문 남겨주신 것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신현수 전공의가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논문으로 작성된 것인지요? 그렇다면 신현수 전공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아직 논문으로 작성되지는 않았고 저는
그 데이터, 환자분들 데이터 정리와 그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임상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전에 연구된 논문들을 찾아보고 그거에서 이제 췌장암의 치료 타겟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까지 제가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교수님. 네네. 저희 간암에서는 그 발생 정도에 따라서 그 에너지 메타보리즘이 캔서에서 다르거든요, 좀. 그래서 얼리에서는 글루코즈를 안 쓰고 아세테이트, 패티애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케이스에서는 글루코즈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췌장암은 어그레시브니스가 높아서 아마 글루코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스페시멘을 모았을 때 스테이지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거랑 큰 거랑 근데 이게 나중에 블록 갖고 해보면 그런 게 빠져 있어서 혹시 캔서 스테이지나 튜머 N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 선생님 답변 가능할까요? 어, 잠시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수님 이제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이닝으로 그레이드를 나눠서 분석을 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지나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분석한다면 조금 더 유의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는 조금 N수가 작고 그 SLC 로우 하이 그룹을 나누기의 수 자체가 작아서 더 시도를 해보지는 못했고 좀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위해서 분석해 볼 만한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임승혁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네오 어주번트 케모 하지 않고 수술 후 어주번트 케모 환자로만 분석하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신원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어, 처음에는 다 모든 환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멀티베리트를 실행을 해봤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실 저희 수술한 환자분들에서 네오를 거의 하지 않고 어드밴스 케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자들을 따로 모아서 멀티베리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와서 네, 그래서 내용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소수로 생각되어지는 그룹들을 제외하고 수술을 받고 나서 대부분 루틴한 치료를 들어간 환자들에서 이 연구의 방향을 보고 싶어서 분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은 황진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결과의 해석이 옳은 방향일지 예후가 좋지 않음이 예후인자일 수 있지만 치료의 타겟일 수 있나고 문의 주셨습니다. 선생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 2021년에 외과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이런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예후인자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SLC 익스프레션이 확연히 낮아졌을 때, 그럴 때 생존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타겟으로 하면 좀 결과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치료의 타겟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공동 연구자로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SLC의 발현 정도만 분석하지 않고 이 케모세라피 레지스턴스 셀에서의 방향이라든지 상하의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 등을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라서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단정 짓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박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유방암에서도 사실은 그 헐투라고 하는 그 바이오 마커가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불량한 예후인자의 지표였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트라스투즈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티바디 에이전트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프로그노시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상시키는 쪽으로 사실은 치료 방향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신 말씀하신 뭐 그런 해석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그 바이오마커 스터디에서 항상 제일 하는 고민이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기는 로 하이에 대한 어떤 컷오프가 사실은 보이는 이제 뭐 웨스턴이나 PCR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제 로 하이 레벨이랑 정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지가 항상 임상적으로는 제일 고민이 되고 말씀드린 이제 헐투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레이드를 뭐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컷오프를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이제 주게 되는데 혹시 이제 이 지금 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런 면역 염색과 어떤 이제 웨스턴 블라 사이 어떤 이제 코릴레이션 같은 걸 혹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뭐 그런 거를 저희가 환자 샘플에서 지금 이제 스터디 하신 거니까 뭐 준비하신 게 있는지 또는 상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현생이 아마 대답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 에스턴 블라트하고 ITC 스테이니의 그레이드 정도랑 코릴레이션을 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이니의 결과를 볼 때 이제 인텐시티와 프로포션 두 가지를 가지고 바탕으로 그 그레이드를 매기게 되는데 저희 이번 스터디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3단계 그레이드를 확정해서 로우와 하이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좀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우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치료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팬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은 아닐 것 같은 이유는 어, 이렇게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본 거는 현상이고 타겟이 되려 그러면 뭐 아까 박세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트라스투즈맙은 그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튜머셀의 메타볼리즘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프롤리퍼레이션하고 관계되는 거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 튜머셀이 작용을 해서 어떤 그 지금 이 보셨던 타겟이 튜머의 프로그레션을 타겟을 써서 이제 블록이 됐을 때 튜머셀에 영향을 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예후가 좋은데,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많으면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익스프레션을 줄이면 예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한 번 더 점프한 거라는 거죠.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너가웃을 시키든 익스프레션이 줄어드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타겟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 단계가 건너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준성인데요. 그 아마 이게 신현수 선생님이 아마 대답하기는 좀 곤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형우진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만 보고 이게 예후인자다, 치료의 타겟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중간 단계가 점핑업이 된 거고요. 사실 그 중간에 저희가 지금 랩에서 이거 SAC-6A14 그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그 SAC-6A14뿐만 아니라 다른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그 너가웃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너가웃을 시켰을 때 실제로 셀의 그 캔서 셀의 바이어빌리티하고 인베이더니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아마 빠져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이제 해석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형우진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슬라이드만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중간중간에 이제 랩에서 저희가 그 중간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자는 이주연 전공의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